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지금 가반야 동남아 같은 경우에 기획이 그렇게 최초가 또 궁금해요. 제목이 정해져 있다고 네. 정한 상태에서 만드신 거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뭐 기획자가 사실 모으신 분이 따로 있고 기획자가 따로 있으시니까 그렇게 참여하신 네, 거군요. 제가 참여를 한 거고 그분이 제가 뭐 책 읽는 청춘에게를 사람들을 모집하고 기획했던 것처럼 가반야라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라는 세계의 그런 문구에 끌렸던 것처럼 그냥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을 여행 작가로 다 같이 모여서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글을 봤을 때 좀 끌려서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네,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이게 이런 뭔가 만드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봤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중심이 본인이 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 할 때 참여자로서는 선뜻 왜냐면 본인이 이미 만들어진 게 너무 많거든. 그것만으로도 관리하고 추스리기가 이게 바쁘시다 보니까 근데 또 참여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또 본인이 또 끌어가시는 것도 있으신 이 마음은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저희와도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좀 낚싯대를 이렇게 살짝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도 뭔가 저희가 또 이렇게 추진하는 앞으로 준비하는 게 많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손흥성 작가님 이렇게 걸어오신 길처럼 뭔가 공동 기획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저희가 최초에 이것을 만든 그 취지 자체가 그겁니다. 혼자서는 힘든 정말 방대한 스토리를 탄탄하게 함께 만들어보자 그 취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혼자서 지금 독립 출간하시면서 아니면은 작가 지망생으로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네, 또 들어봐 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방송인데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했을 때는 네. 사실 이제 출간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신가? 그냥 원고 공모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특별한 게 가봤냐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가서 살다 오셨어요? 아니면은 여행으로 그냥 이렇게 다녀오신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위해서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은 뭐 동남아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모였던 글이 글로 이제 제작이 된 건지. 뭐 일단 뭐 공지를 하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그 공지하고 기간 동안에 급히 갔다 오지 않은 이상은 좀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나 책 쓰고 싶어서 거기 가야 돼. 네, 바로 비행기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앞에 시리즈 중에 제가 못 가본 대륙이 있어서 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적도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뭐 동남아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특히 직장이 되니까 휴양지가 또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휴양지 때문에 좀 많이 갔었고 그래서 좋아하는 곳이어서 좀 많이 갔다 왔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뭐 기왕 갔다 온 곳이고 하니까 거기 관련된 글을 느낀 것도 많았고 해서 글을 기존에도 많이 쓰고 쌓아놨었는데 그럼 기왕에 여기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뭐 이렇게 리드하는 것도 있고 근데 참여도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제가 이걸 참여했던 이유는 여행 작가가 너무 되고 싶고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그동안은 사실 해보지 않은 초보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의 영역이니까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글이랑 또 결이 다르니까 배우는 과정으로도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뭐 시작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했고 이거를 참여한 덕분에 지금 제가 혼자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좀 노하우를 얻어서 이걸 좀 쓰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좀 감이 와서 되게 열심히 쓰고 있어서 네, 현재 50%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약간 초반에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형태로도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네. 공동집필도 나쁘지 않겠네요. 사실 그런 형식으로 출판을 도와주는 출판사들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네.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이상공작소가 지금 출판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비슷한 방향으로서의 그런 걸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작이 저처럼 특히 에세이는 저도 이제 초보의 관점에서 시작이 어렵다고 생각 드시는 분은 어쨌든 뭔가 한번 출판을 경험하는 것도 되게 작은 역할일지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되게 장벽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씩 장벽을 허물어 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작게도 공동으로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생기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후에 자기 혼자 책을 쓰던 이렇게 했을 때도 노하우가 쌓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 어떤 에피소드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방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어떤 음식 아카데미 그게 좀 인상이 깊어서 했고요. 방콕에서 음식 네, 아카데미를 똠양꿍을 만드는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행 가서 음식을 배우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몰랐는데 먼저 간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했는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아침 일찍 시장에서 만나요. 그래서 시장에서 다 같이 외국인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재밌다. 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똠양꿍을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사야 되는지 알려주면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네네. 티칭은 누가? 티칭은 태국 분이셨는데 영어로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뭐뭐 사야 된다고 알려주면 직접 장까지 보고 그냥 거기에 도착해서 바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장 보는 것부터 해서 그 다 같이 그러면은 다시 또 학원으로 같이 가요. 다 같이 무료로. 진짜 의미 있는 네. 여행이네요. 그래서 뭐 같이 정말 한국 사람은 저희밖에 없었고 다 정말 각국의 사람들 가족도 있고 뭐 연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렇게 와서 재밌겠다. 동성 친구는 사실 별로 없고 특히 남남은 없더라고요. 요리를 하기 좀 그래서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요리하고 실제로 뭐 그런 향신료라든가 이런 것들 이름도 하나씩 알려주면서 처음 보니까 저희는 그걸 하면서 요리도 하고 먹어보고 하는데 똠양꿍을 먹으면서 한 느낌은 일단은 진짜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각양각색의 자연의 향신료를 갈아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제가 사실은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똠양꿍이라고 하면 사실 좀 냄새가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초반에. 근데 저도 그런 선입견이 되게 강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저는 고수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아예 이제 도전조차도 안 해봤던 경험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똠양꿍 만들면서 해봤더니 먹기 싫었었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열심히 먹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되게 무섭다. 여행에 있어서 선입견이 되게 무섭고 그런 걸 깨나가는 거를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계기가 됐던 거라서 책의 내용은 똠양꿍을 여행을 만들러 가는 그 과정도 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선입견을 깨주는 게 여행이고 저는 선입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여행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좀 글을 썼던 게 있습니다. 보통 여행하시는데 이제 스타일들이 그냥 편하게 그렇죠. 차분하게 즐기시는 스타일이 있으시고 이게 참여하시는 뭔가 어딘가의 코스에 보면은 딱 드러나죠. 네. 작가님 저처럼 참여형이십니다. 방콕 가면 밤새서 술 마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까오산에 가서 정말 다른 네. 그걸 하고 아침에 바로 해장하러 괜찮네. 똠양꿍 가는 거죠. 네. 제가 또 여행 에세이 마니아로서 이제 이 책을 살짝 느낀 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동남아라고 하면 한 사람이 이제 쭉 자기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남아를 어떻게 봤는지 자기의 이제 개인의 특별한 일을 이제 다루는 그리고 이제 기본 여행 서적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를 가야 되고 뭐 교통편은 어떻게 되고 그런 이제 안내서가 아니라 에세이인 거죠. 네, 가봤냐 동남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이 책을 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작가로서의 선우희성 작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개인이 직접 또 여행 관련된 그리고 저는 더 기대되는 게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공동 집필한 거 그때 책 나오면 한번 같이 나와주시면 안 돼요? 그 여자친구가 팟캐스트를 엄청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되게 관종 같은 면이 있어서 저랑 비슷하게 아주 이번에 최근에 이제 같이 책 쓰면서 깨달았는데 뭐 이제 책을 쓰면 뭘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되게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나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오히려 이끌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책을 쓰고 팟캐스트 출연 네, 한번 저희 또 유튜브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또 관종 참 좋지 않은 단어긴 하지만 이게 써주시니까 이렇게 받아서 써보면 관종하면 뭐 목소리 아니고 네 한번 또 요즘 또 핫한 유튜브 네. 그 필드에서 한번 같이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아주시죠. 네. 135페이지 당신 책 작가 선우희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자, 아직 할 얘기 더 남았어요. 한 편 더 빼야 되는데 네. 자, 이번엔 제 앞에 있는 책입니다. 빨간색. 사실은 뭐 여행 책 많이 하기도 하고 저는 책 저도 좋아하는데 자
아니, 뭐 모바일 순간 네, 모바일 트렌드 2019 지금 우리에게 5G랑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 뭔가 지금 표정에서 드러나는 게 아까랑 뭔가 다르시네요. 안 읽고 싶게 생겼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이게 아니 또는 뭔가 이것은 광고 뭐 무슨 홍보 책자인가? 그러니까 개취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아까 작가님께서 134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9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봤을 때 정말 이게 맞나 하고 다시 검색해 보셨다고. 네. 저도 내가 접해야 된 책이 이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무려 네. 모바일 트렌드 2019, 모바일 트렌드 2018, 모바일 트렌드 2017, 16, 15 시리즈. 네.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커넥팅 랩 즈음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그럼 공저로 네, 활동하신 이거는 거죠? 네. 제가 커넥팅 랩이라는 곳이 이제 직장인들의 IT 스터디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혹시 이것도 만드셨나요? 아, 제가 만들진 않았고요. 네. 제가 참여합니다. 네, 회사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 이제 제가 IT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걸 잘 기본적으로 모르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고요. 근데 그 커넥팅 랩이라는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트렌드를 매년 출판을 했었고 매년 크게 좀 베스트셀러로 항상 오를 정도로 되게 유명한 시리즈여서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닿아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에세이를 많이 쓰고 뭐 인터뷰 책을 많이 쓰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이것도 새로운 도전이어서 그걸 저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해서는 네,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책인가요? 네. 이게 제 걱정스러운 게 그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에 대한 걱정은 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약간 IT 트렌드 서적이고요. 말 그대로 주제가 5G인 것처럼 저 작년 11월, 12월에 책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5G 상용화가 세계 최초로 됐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상과 맞춰서 좀 주제를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좀 VR, AR 쪽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네. 각자 그 2019년의 모바일 트렌드 안에서도 되게 세부적으로 나뉘고 거기서 네네. 하나씩 담당을 하신 거군요. 큰 주제가 5G고 뭐 그 안에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어렵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VR, AR을 담당을 했던 거고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그 중에 제일 기술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재미있게 풀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 좀 약간 말랑말랑하게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약간 제가 쓸 때 목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우리 엄마가 읽었을 때도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는 걸 이제 IT가 어려운데 좀 쉽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 시작할 때도 보면 약간 영화 얘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부러 영화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뭐 레디 플레이어 원으로 해서 거기 AR, VR 미래 세계가 나오는데 그런 걸로 해서 좀 쉽게 풀고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보면 5 시대 블록체인 그리고 뭐 5G 시대에 새롭게 창출될 뭐 비즈니스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목이 이래서 그렇지. 네. 사실 제목이 이래서라는 표정이 말이 안 좋으신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지인이 5G 핸드폰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네. 제가 5G를 잘 몰라서 네네네. 핸드폰마저 망설였던 그런 그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제가 봐야죠. 그렇죠. 음.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책이니까 꼭 참고 한번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럼 어디 가서도 나도 이제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지 그쵸. 않을까. 다는 안 읽어도 챕터별로 두 갈씩으로 좀만 10장씩만 읽으시면 아는 척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를 그러니까 대중에게 이제 좀 쉽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걸 목적으로 이렇게 쓰신 네네네. 내용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이제 스터디 모임이라고 해주셨는데 뭐 옛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보면 뭐 학회 느낌이잖아요. 뭔가 학회지 느낌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시는 그런 같은 분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대중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보통 그 과학계에서 이제 저런 것들 많이 내시는데 보통 이게 그 분들은 나 이거 이분이 엄청 재밌게 썼다. 아유 너무 편하게 썼다. 너무 쉽게 썼다. 다 알아듣는다. 초등학생도 알아본다. 어렵죠. 네. 아마
이것도 뭐 물론 지금 네, 손흥정 작가님 뭐 말랑말랑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한번 저도 지금 저희 표정이 같나요 혹시? 제가 그나마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일반인의 시선과 꽤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제로 네. 정말 AI의 전문가분이랑 책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아, 지금도요? 예, 뭐 이렇게 많이 다른 책을 쓰고 잠은 있는데 주무십니까? 네. 혹시 몸이 몇 개세요? 네, 그분이 똑같은 말 하셨어요. 그분 너무 전문가여가지고 정말 쉽게 썼다고 해서 했는데 정말 읽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건 아예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근데 본인은 막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면 진짜 정말 쉽게 네. 쓴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IT 책 같은 거를 저 같은 문과 출신이 쓰는 게 오히려 우리 엄마가 읽기에는 최대한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네. 뭐 한번 읽어보시면 특히 제 부분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제목에 트렌드가 들어가지만 요즘 트렌드는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이 트렌드인 것이 어려운 분야, 전문 분야, 특히 이과 계열 또 막 의학 관련된 것들을 문과 감성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콘텐츠화 시키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네, 사실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팟캐스트에서도 그 초창기에 팟캐스트 유명해질 초창기에 떴던 뭐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분 진행자가 기타 전공이십니다. 밴드를 오랫동안 하셨고 심지어 기타 관련돼서 영국의 그 음악 관련 대학의 그 박사까지 따신 석사인가요? 네. 그런 분이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시거든요. 이런 게 트렌드. 그러게요. 근데 진짜 뭐 마지막에 마무리하겠지만 이런 시간이 다 어디서 나세요? 일단은 네. 가끔은 이제 막 잠을 줄여서 할 때도 있는데 아니요, 가끔이 아니신 거예요. 네. 뭐 그동안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체력의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필수 수면 시간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노하우를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노하우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좀 약간 목적지향적으로 빨리 성격이 급해서 어떻게든 빨리 하나 끝내고 다음 것도 빨리 하고 되게 이렇게 했다면 요즘은 소중한 제 몸을 좀 더 생각하면서 잠을 보장할 수 있는 걸로 스케줄을 짜고 있어서 뭐 옛날 같으면 무리되면 계속했던 거를 요즘에는 뭐 그냥 아예 뒤로 미루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뭐 크게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광고 듣고요. 이제 작가님이 진짜 다 들어보신 분들은 저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궁금하실 텐데, 인간, 작가, 선우이성님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궁금증 남겨두고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35페이지) 작가 인터뷰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몸이 10개여도 되게 부족할 것 같은,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프리랜서거나 아니면 연애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은 연애를 안 하시죠. 네, 근데 정확히는 못 하시죠. 네. 일도 굉장히 빠듯한 IT 계열 그리고 연애를 하시는데 그냥 연애가 아니라 여자친구랑 지금 집필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신대요. 여행도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지금 몇 권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잠을 한 2시간 주무시면 가능할 것 같은 스케줄인데 스케줄도 스케줄이지만 진짜 이 모든 동력 네. 이게 뭘까요? 일단은 뭐 대학생 때도 그랬지만 이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계속 찾았던 게 제 20대였다면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니까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이 책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관심 있는 거고 재밌는 거니까 오히려 이걸 막 쓰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저도 못 쓸 텐데 가끔 이제 에세이를 집에 가서 퇴근하고 쓰거나 할 때 저는 마음의 평온과 힐링을 약간 얻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제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특히 에세이는 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저의 어떤 취미이자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이니까 별로 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퇴근 후에도 하고 뭐 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 오면서 이 인터뷰를 오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말씀하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저도 좀 뭔가 일을 많이 벌리고 많이 하는데 요즘에 잠도 좀 자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감사한 그 여자친구가 이해를 좀 진짜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면 제가 바빠서 몸이 아플 때가 꽤 많거든요. 바빠 잠을 못 자고 그럴 때가 많아서 그러면 주말에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그냥 뭐 쉬라고 이렇게 선뜻 얘기해 주실 때 제가 덥석 물어가지고 쉴 때도 있고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줘가지고 그 점이 좀 다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부러워. 네. 다 가졌어. 여기서 질문이 수백만 가지가 떠올랐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아마 듣고 계실 텐데 네.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요. 내가 하려 그랬는데 그거를. 뭐 일단 팟캐스트를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은데 먼저 나와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 가시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네. 그래도 그 말을 했었어요. 제가 먼저 나가서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 약속 드리는 걸로. 네, 출연. 그거면 뭐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좀 먼저 이해해주고 저보다 좀 어른인 것 같은 모습으로 저를 항상 아이 같은 저를 감싸줘서 제가 잠도 자고 책도 쓰고 회사도 다니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